고대사 왜곡의 흔적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역사가 왜, 어떻게 왜곡이 되고 둔갑했는지, 왜 고대사를 사실상의 근현대사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2월 1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제1동포 사학자 이성시 와세다대 교수의 만들어진 고대라는 책 3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통해서 이 책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가 상편이었고요. 오늘 하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희진 선생님을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틀 연속 뵙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어제 반전 얘기를 살짝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하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사실 그동안 관계토항비연구는 십몇 년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해오고 그 시비에서 내려진 결론을 가지고 그 시기 앞뒤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그 바탕 위에서 재구성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역사가 관계토항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나라 역사가 아니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관계토항비의 내용 자체가 그다지 믿을 만한 건 되지 못하는 대목이 많았던 거고, 그리고 그 사료 비판도 충실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한 사료 비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문장 그대로의 사료만 이용을 하는데 급급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한 사료가 돼버리는 거죠. 특히 일본이 그랬고, 아니면은 뭐 근데 우리나라도 말려든 거예요. 그랬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거는 단순히 역사 해석뿐만 아니라 정치 같은 데서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반론을 하고 싶어집니다. 네. 근데 그 반론을 큰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하고 네가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네. 그러니까 역사 해석이든 뭐 정치든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까지 좀 크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계토항비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십몇 년조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이 달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료라는 것.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료가 그 관계토항비가 이 동아시아 역사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사료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사료에 나오는 내용은 액면 그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거든요. 네. 또 어떤 사료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 사료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정확하게 면밀하게 봤어야죠. 예.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간과해왔던 게 관계토대왕비는 역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훈적비죠. 훈적비라는 게 뭡니까? 어렵게 말해서 훈적비지만 쉽게 말하면은 장수왕이 우리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고구려 왕가 훌륭한 집단이다. 그러니 믿고 따라라. 그리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관계토항비 십몇 년조는 이 관계토항의 업적을 남겨놓은 이면의 일부일 뿐이고 그 관계토항의 업적을 강조하는 것도 그 앞에 고구려 왕실 계보 괜히 써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뒤에 수명인 쪽 괜히 써둔 게 아니거든요. 이 맥락을 다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맥락이 뭐냐라는 건데 일단 관계토 왕의 업적을 쓴 것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십면조가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십면조만 보는 게 아니라 관계토왕의 업적을 강조한 이면의 내용을 쭉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대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관계토왕이라는 그
왕, 그러니까 장수왕의 아버지로서 네. 이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거기 상대한 게 외만 상대한 게 아니라 북방의 거란도 상대를 하고 뭐 남방 백제도 상대를 하고 뭐 후연도 상대를 하고 뭐 여러 나라를 상대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고구려가 뭐 이걸 또 굳이 대왕의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고구려의 네. 독자적인 천하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조금 좀 너무 좀 속된 말로 오바 같고 제가 옆으로 읽는 동아시아 삼국지 얘기를 하면서 동아시아적인 세계관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아시아적 세계관이라는 건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은 다 그 수직적인 네. 아래에 있는 집단으로 표현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그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보는 거고 이걸 위해서 업적을 쌓은 사람, 그러니까 이 체제를 확립시킨 사람이 통치자로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광개토 왕도 결국은 그런 세계관의 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실현시킨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쓰는 발상이나 중국 정서의 중화주의적인 청화가하고 사실 다른 건 아니거든요. 대상이 주어가 고구려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 왕이 주로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복속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복속을 시키는 게 중화적인 세계관에서는 힘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패도정 뒤로 누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말썽을 부린다는 거죠. 안정적인 이 세계관, 이 동아시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세계관에 입각한 이런 수직적인 질서에 순응을 하지 않고 저항하는 집단이 있으면 특히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광개토왕도 마찬가지고 고구려도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는 신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광개토왕이 해결을 하고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신면유 쪽으로 돌아와 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광개토왕이 보통 광개토왕을 보면은 왕이 네. 국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켜서 정리를 하게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왕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직접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예. 근데 직접 나서게 되려면은 일종의 액션 영화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슈퍼 영웅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건 슈퍼 악당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악당이 있어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위협을 하니까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군대나 경찰 같은 일반적인 공권력이 나가가지고 막을 수 있으면은 그 슈퍼맨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막을 수 없는 슈퍼 악당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게 광개토 왕비에서는 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백제신라는 워낙 붙어 있었고 워낙 자기들이 속민이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속민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다거나 말썽을 부렸다 그러면 괜히 덕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다 건너에 있어서 진짜 미개한 그러면서도 힘만 가진 미지의 집단이 와가지고 이 질서를 흐트러뜨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는 일종의 트릭스타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기획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 흥적비라는 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 광개토왕비라는 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비석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6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돌을 가져와서 거기다 글자 새기고 하는 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남들 보라고 글자를 새기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새기지는 않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신면여조도 광개토왕의 업적을 강조하는 쪽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광개토왕의 업적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 물론 앞면에 있는 고구려의 계보를 딱 써두고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태어났다. 네. 그리고 업적을 남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진짜 결론은 바로 다음 면에 있는 수면인조죠. 근데 수면인조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묘를 지키는 규정이죠. 묘를 지키는 수묘인. 수묘라는 게 묘를 지키는 수묘. 묘를 지킨다는 거고 인이 붙으면 묘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 그 규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요즘 보니까 이 묘를 지키는 사람들을 그 지방의 귀족들이 마음대로 사고 파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광개토왕비가 세워졌다.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있다는 것만 봤지 그걸 누구 보라고 세워놨을까를 그동안 생각을 안 한 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그 큼직한 비를 세웠다. 문맹률 90%가 넘는 시대에 까막눈인 백성들이 그거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백성들 보라고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구려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예. 글자 모르는 백성들이 이거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하라고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글자를 아는 외국 사신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봤을까? 요즘처럼 무슨 관광이 활성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와서 볼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글자를 알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예. 누구겠어요? 그 지방 호족 내진 귀족들.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이죠. 이게 아까 말한 수묘인조에서 수묘인들을 마음대로 사고 판다는 내용이 직결돼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 보라고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묘인이라는 거는 뭐 요즘처럼 임금을 주고 사람들을 부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어떤 일을 시켜야 될 일이 있으면은 거의 징발을 하는 거예요. 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이라든가 뭐 주로 그 지역이 되겠지만 사람들한테 특정한 임무를 구에서 일방적으로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먹기 살기도 힘든데 국가에서 묘까지 돌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강제로 역이라는 걸 줘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네. 이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유력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 시키는 권한을 판다는 거예요. 왕의 묘를 지키라고 거기다 정착을 시켰던 사람들을 지 마음대로 딴 일 시키고 팔아버리면 왕의 묘는 누가 돌봅니까? 그렇죠. 엉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제는 마지막에 강조하는 거 그런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왕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왕실 이 사람들의 무덤이 이 근처에 있는데 왜 이 묘를 돌보는 사람들을 니들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엄벌을 하겠다. 이게 광개토왕비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사로운. 그렇죠. 그 사사로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여기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좀 써놓은 건데 그거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막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송덕비 같은 데 보면 송덕비에 나오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에 네. 좀 흉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드는 사람들도 어디 가면 송덕비 세워져 있다고요. 그렇죠. 거기 보면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뭐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유치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발상은 어떻게 보면 네. 유치하죠. 근데 그게 유치한 게 그 당시에는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도 유치한 게 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는 예. 어떻게 보면 발상은 유치하지만 그렇게라도 띄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 유치한 거 얘기하자면 뭐 사람이 아래서 나왔다는 등 그렇죠. 하늘에서 보내줬다는 등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좀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깬 상태에서는 만화 같은 발상인데 네. 그 만화 같은 발상이 그 당시에서는 통치권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이고 논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개토왕비도 사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주목적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 백제신라를 송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적인 사고구조 세계관을 이해 못하는 게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아시아 삼국지를 얘기할 때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사실들만 보자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세계관도 보자는 걸 강조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시간이 모자라서 왜 딴체까지 소개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사실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백제신라 같은 경우는 송민을 만들어야 되느냐면 이 천자건 천왕이던 네. 심지어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대왕이라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상하 질서예요. 민주주의 같이 뭐 너와 나 평등한 관계에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는 무조건 송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송민으로 있는 질서가 네. 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거고 그걸 어지럽히는 놈들이 있고 그걸 정리하는 게 통치자가 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천하를 안정시키는 거다. 네. 이 발상이 아까 말한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왜 그동안은 앞뒤를 안 보고 네. 왜 가고
백제 신라를 파했느니 고구려가 파했느냐는 지역적인 시비로 갔겠습니까? 특히 일본 사람들이 이건 먼저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이 발상이 근본적으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광개토왕비가 처음 발견됐을 때 거기 나오는 내용에 특히 네. 신년조 같은 내용에 일부만 보고 달려들었던 발상이 뭐냐면은 네. 사실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는 고구려의 역사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건 요즘의 문화풍조하고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측면이 많아요. 네. 요즘 사극을 볼 때도 사실 말이 사극이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 시대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인기 있는 사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기왕에 대한 사극이 나왔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 반영되어 있는 얘기는 고려 시대나 원나라 시대, 원제국 시대와 고려 시대는 그 시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현대 얘기예요. 아니 무슨 궁녀하고 황제하고 현대적인 로맨스? 뭐 거의 그런 개념하고 뭐 궁녀 끌고 가는 것도 뭐 꼭 일본군 위안부 끌고 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시대에 보면은 뭐 다음 기회에 뭐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끌려간 공녀는 일본군 위안부하고 많이 달랐다 그러더라고요. 끌려간 공녀들 대부분이 원의 명문가에 들어가 버리거든. 그거는 대갓집 마누라로 데리고 사는 겁니다. 끌고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대갓집 부인이 돼가지고 남편 권세 등이 없고 무슨 보복을 할지 알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쓰는 사람들은 일제가 생각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일본이 했던 나쁜 버릇 어떻게 보면 요즘도 많이 배운 거예요. 또 사람들이 배울 때 모든 역사는 현대 사람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오늘의 입장이 아니면은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발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는 거죠. 역사든 뭐든 특히 역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를 위한 교훈 아닙니까? 이 교훈이라는 거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냈을까를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날 내 입장에서 자꾸 바라보려고 그러면은 그건 결과론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족 개념이 없었던 그 당시는 왕조 국가인데 왕조 국가에 움직였던 사람들을 가지고 오늘날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병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상들은 다 병신이에요. 지만 똑똑하고. 실제로 역사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면은 그 당시 왜 고구려 이런 대립관계로 동아시아 역사를 했다는 말 어저께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구도로 생각하고 싶었냐면 당시가 바로 러일전쟁이라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이어지면서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던 시기였잖아요. 그 장면을 투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방해를 했던 세력이 청나라라든가 예. 러시아 같은 북방 세력 아닙니까? 이걸 고구려로 상징해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에 맞춰놓고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위한 각색이었군요, 일종의. 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시라토리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 광개토왕비 재미없다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왜가 고구려한테 격파되면서 좌절이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은 열도에서 1000년 넘게 웅크리고 있어야 됐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오늘날에 되풀이할 거냐. 사실 말하고 싶은 그겁니다. 중점이 딱 가는 게.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럼 지금 그건 무서운 해석이 또 가능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하고 때 대결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예.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부적인 명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은 광개토대왕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현재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가 그때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지면 큰일 나니까 일본 국민들 열심히 협력하라고 일종의 선동을 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꼴이 돼버린 게 사실 그게 의도였을 거예요. 였다는 거죠. 왜 고대사도 결국 현대사 내지는 근현대사라고 하신 건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시기의 맥락에 따라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쩌면 그렇게 그럴싸하게 해석이 분분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대사도 왜 목숨을 걸고 왜를 과장을 시켜가지고 고구려 왜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되느냐면은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면 외가 그런 위상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런 걸 용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도미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외의 위상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예. 근대에 와서 이 러일 전쟁 때라든가 이 대륙 세력과의 경쟁을 위해서 네. 역사를 외의 위상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조작했다는 게 쫙 밝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학자들 일부는 외가 그 한반도를 지배하지 않았다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에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외가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논리를 자꾸 보급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학자들조차도 지배까지는 몰라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논리까지는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근대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 대립구도 이걸 만들어서 이용해 먹었다는 이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역사가 정치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은 두고두고 그 앞잡이 노릇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얘기들까지 다 감추고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건 한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총 4부작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뭐 종북 그리고 민중사학이라는 키워드로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기분 나쁘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얘기는 약간 조금 그 지엽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권력을 위해서 역사를 조작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에서 배울 게 따로 있지. 왜 해필이면 그런 거 배워가지고 우리 역사 거기 내세우는 게 자기들은 민족주의를 비판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좌냐 우냐 민족주의냐 반민족주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권력의 색깔에 맞춰서 아부를 하는 게 그건 거기서 내세우는 이념이 뭐든 정치의 앞잡이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근대사 내지는 현대사를 그렇게 권력의 이해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엉망으로 난도질을 해놓으면은요 시간이 더 오래 지나서 또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활용이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특히 요즘에 근현대사에 많이 관심을 가진 이유. 사실 역사학계에서는 근현대사에 비중을 두는 건 좀 꺼리거든요. 지금하고 너무나 강력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입장 때문에 역사를 정확하게 보는데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고대사에 있어서는 뭐 의장에 대해서 나쁜 놈으로 몰든 너무 심하게 몰렸다고 비판을 하던 지금 의장과 관련돼 가지고 뭐 인생이 좌우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고종 같은 경우에도 이 맥락을 이어보면 정치적인 뿌리가 거기 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역사를 자꾸 거기다가 맞춰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에서도 근현대사 비중을 지나치게 높인 거는 이게 좌가 주도를 했던 우가 주도를 했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꾸 모든 역사를 현대사로 보면 전근대 역사까지 오늘 광개토항비가 보여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전근대 역사까지 현대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고요. 그렇죠. 이건 역사가 아니죠. 역사를 팔아서 정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자들 아니면 권력 주변에서 뭔가 한번 나도 받아 먹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의 정당성, 정통성 소위 말하는 그 정통성이라는 말도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튼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난치는 거 우리가 일본이 그 광개토 앙비를 가지고 그랬던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그렇게 100년 가까이 싸웠던 그 사례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하는 현실. 그렇죠. 그래서 역사학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진실은 역사학 내지는 역사학자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상보다 더 큰 비중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종교계도 비슷한 현상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에서 벗어난 이 역사적 해석, 제멋대로식의 해석이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목적에서 그런 일이 횡행했었다는 거, 그게 시사점인 것 같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룬 역사 교과서 문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역사를 할 때 가장 의식을 해야 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 역사가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심하면 역사에 관심을 촉구를 할 때는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그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진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해본 사람은 관심을 안 갖게 되죠. 네, 선생님. 어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 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2월 18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 어제에 이어서 이성시 와세다대 교수의 만들어진 고대였습니다. 삼인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고대사도 실질적으로 결국은 현대사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오늘 이 사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 논란과도 어떻게 보면 맥이 닿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